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입니다. 문제집 52페이지 15번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갈 텐데요. 먼저 그 용도지구 전반에 대한 핵심 요약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집중하십시오. 앞쪽에 봐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내용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지구 편이에요. 용도지구를 이제 문제를 풀어갈 텐데, 그 문제 편집이 보면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련된 문제만 나열되어 있고요.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핵심 이론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용도지구가 뭐죠? 이렇게 했죠. 용도지구라 하면 3, 4년 전에 단독으로 이게 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그럼 상상하십시오.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이미 용도지 지정되어 있어요.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간단히 하면은 이 정도 외우십시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외 부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뭐라고 하죠?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지구. 분류.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일단 밑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최소 2가지는 생각이 나야 돼. 3가지 생각나면 너무 좋고. 용도지구 분류하면 크게 첫 번째, 법정 용도지구.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어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문제만 자꾸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54페이지 봐요. 54페이지 해설해 보시면은 저기에 법령상 용도지구의 종류가 박스로 소개되어 있죠? 네, 이게 법령상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이때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의미하죠. 국토계획을 의미하고요. 령은 뭐죠? 령은 대통령령, 즉 이 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이 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로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가 법령상 용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법령상 용도지구를 저희들이 어떻게 오느냐면은, 이렇게 왔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복치죠?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그렇게 왔었죠.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이 9개가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들었어요. 이 9개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5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 대통령령으로 세부되는 것을 우리는 경방보취계, 그렇게 해서 경방보취계 그렇게 했고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나와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방제지구의 종류 지금 내용입니다. 이거 작년, 재작년에 이게 통째로 한 문제입니다. 유치하지만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3개가 있습니다.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거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지금 필요 없는 거 안 합니다. 지금 그거 할 시간도 없죠. 꼭 해야 돼요. 5개. 개발진흥지구 5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종류 외우고 있는지 작년, 재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는 기본 강의를 할 때 꼭 목적들을 외우고 설명을 해요. 목적들을 외우라고 하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오후에 복습할 때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책 보지 않고 시가지 방제지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에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 방제지구. 해안가, 급경사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이런 곳은 건축을 제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 방제지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목적으로 하면은 경관지구.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 보존할 목적으로 하면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집중.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복합개발진흥지구. 여기 나열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기능 외에 그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증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특정개발진흥지구. 녹간 농장에서 취락 증대를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취락 증대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 취락지구. 진짜로 지금 여기 체크된 것들은 진짜 그 목적들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점검할 것. 여기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웃으면서 지나가면은 안 돼요. 꼭 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이렇게 금방 이것들이 법률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법령상 용도지구들이란 말이야. 이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두 번째로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도지사 할 때 경기도지사 들어가 있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서울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이 포함되어 있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세분 및 추가 세분하여 지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도 있고 추가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분 지정되거나 추가 세분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 3개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경중위는 특이하다.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시도 조례로 세분 지정될 수 있어요. 이 3개. 이게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보세요. 여러분 문제집에 22번 와요. 22번. 문제 22번 오세요. 이런 것은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갈걸? 한번 보세요. 22번. 국도교급상 시도지사 동그라미. 22번은 시도지사 동그라미. 국도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시도지사가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줄 거죠.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줄 거예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시도,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이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계획 조례 동그라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몇 개 있죠? 3개. 시도지사가 지역 연금상 필요해서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3개를 어떻게 외웠죠? 경중위는 특이하다. 경이 뭐죠? 경관지구. 5번에 봐요. 5번에 경관지구 경동그라미. 중이 뭐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동그라미. 특이 뭐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경중위는 특이하다. 경중위는 특이하다. 기억이 됩니다. 경중위는 특이하다. 5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드시죠. 딱 이 정도 기본적으로 복습, 이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집을 받아야 돼요. 본 시험에서. 그러면 합격이에요. 이 정도만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만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게 용도지구에서의 행비제한, 건축제한입니다. 여기 보세요. 용도 지구 안의 건축 제한이죠.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이죠.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앞 시간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행비 제한은 뭐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원칙이 뭐죠?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이고,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오시라고. 자,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건축제한을 정하는 경우가 있죠. 조례로 정하지 않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조례에 의하지 않는 용도지구 4개가 대표적으로 이 4개를 안 외우면 안 돼. 지금 이 문제를 이걸 안 외운 상태에서는 지금 거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53페이지, 52페이지, 15번 문제, 52페이지, 15번 문제를 접근을 못 하는 거야. 일단 이게 이 정도 준비가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4개를 지금 외워요. 지금 외워도 안 됐죠. 이제 지금 준비하려고, 이런 거 준비하려고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건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 처음에 뭐죠?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을 못하도록 건축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안 외우면 안 돼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만요. 외우면 되죠. 이제 외우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봐요. 여러분,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동네에 무슨 고도지구가 지정됐어요. 고도지구 지정 목적이 뭐죠?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합니다.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 고도지구에서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가 몇 미터인지 몇 층인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고도지구에서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는 5층이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해버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신 최고 한도 몇 층이죠? 5층. 이 5층을 초과하여 건축을 못하도록 건축제한을 받는 거야. 이렇게 고도지구에서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는 조례로 정합니까? 고도지구 지정을 결정고시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야.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이렇게.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면 돼요. 지금까지 공법은 하나도 안 외워도 지금부터 외우면 된다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가면 되는 거죠. 시간 많이 남았잖아. 그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올해 합격증 받는 거야. 솔직히 7월달부터 처음 시작해도 돼요. 이론 강의 예습 딱 하고 와서 문제풀이 듣고 복습하면서 따라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작년 11월달부터 혹은 그 앞에부터 혹은 3, 4월부터 강의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남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연치락지구. 자연치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이 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이 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죠. 자연치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국토기법 시행령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외워야 돼요. 그럼 여보세요. 자연치락지구 안에서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는 대통령령, 국토기법 시행령을 찾아봐야 돼. 찾아보면은 자연치락지구 안에서 이런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 표를 나중에 이제 이 표를 좀 외워야 돼요. 자연치락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좀 외워야 됩니다. 이걸. 알겠죠? 여러분, 자연치락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원칙대로 도시군계획 조례에 합니까? 국토기법 시행령을 정합니까? 국토기법 시행령을 정한다. 그 다음에 집단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뭐죠? 개특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해요. 개특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합니다. 집단치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개특법,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의한다. 그럼 잠깐만. 이런 얘기구나. 이 동네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보존해야 됩니까? 개발해야 됩니까? 아니,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합니까? 계획을 해야 됩니까? 계획을.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요. 그러면 3년 내에 뭘 결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겠죠. 이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이 개발진흥지구 안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동네를 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도록 건축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하거나 아니면 그 개발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각종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수립된 개발 계획에 위배되는 개발 행위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수립된 개발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못하도록 건축자를 받는데 혹시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이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용도지구별 건축조는 조례를 정함이 원칙인데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조는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몇 개 있죠? 4개. 고도지구, 자연치락지구, 집단치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4개를 외우고 이 4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공계획 조례에 의한다고 정답을 찾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제. 이 4개를 안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이 4개를 안 외우고 시험장에 가면 고발할 수도 있어. 농담이겠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드시고 저를 볼까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를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거를 저를 보고 합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공관리계획, 자연치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 이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그럼 15번 문제 한번 봐요. 15번 다 풀렸지. 15번 문제 볼까요?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용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뭐죠? 건축 제한이잖아.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 읽어야 돼, 이런 걸. 공법 문제를 천천히 읽어야 됩니까? 좀 빠르게 읽어야 됩니까? 빠르게 읽어야 단어나 숫자가 안 보이고 제도가 보인다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읽어야 돼요.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그런 뜻이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시군 뭐를 정할 수 있다? 출거적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5.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걸 법 조문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2번 봅니다. 고도지구 동그라미. 고도지구인 경우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조례가 보이면 틀린 거죠. 고도지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2번이 정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 동그라미. 경관지구 동그라미 저를 잠깐 볼까요? 저 좀 보세요. 여기 봐요. 조례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정하지 않는 것. 여기에 4개의 경관지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경관지구는 건축 제한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이 말. 뒤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으로 건축할 수 없다. 조례로 건축 제한을 받는 거 맞죠? 도시군 계획 조례비 실거면 되잖아. 앞에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 장애 이런 거 필요 없던 장식품이야. 이런 걸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읽고 있으니까 봐야 될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빨리 철저히 봐야 되죠. 공법 문제 읽을 때는 대충 빨리 철저히 봐야 될 걸 봐야 되는 거죠. 키워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술이라니까. 대충 빨리 읽고 철저하게 보고. 4번. 참 어렵다, 그죠? 대충 빨리 철저하게. 복합용도지구 줄 것죠. 거기 드십시오. 복합용도지구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4개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뒤에 뭐가 나오면 되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고 없다가 나오면 맞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라니까. 다시 봐요. 4번.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구에 형성되는 건축물 외에 도시군 계획 조례에 줄 것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특정한 시설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동그라미.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아까 조례에 의하지 않는 4개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조례잖아. 읽어볼게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서 주거 기능과 교육 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해서 줄 것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맞습니까? 네. 풀리잖아요. 16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용도지역에 의한 규제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합니다. 2번. 용도지구는 기능 중심으로 지정하므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다. 3번. 용도지구로 하면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네. 4번. 용도지구는 각기 특정한 관련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될 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각기 특정 관련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될 수 있으며 줄까 봐요? O 믿겠습니까?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X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아까 자연치락주는 어디에만 지정되죠? 녹관,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만 지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정이 법상 불가능해요. 그럼 특정 용도지역 안에만 지정되는 거 맞죠? 근데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방제지구, 경관지구는 특정 용도지역 안에만 지정됩니까? 지정이 필요한 어떤 용도지역도 지정이 가능합니까? 어떤 용도지역도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용도지구는 각기 특정한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될 수 있으며 이것은 보편적인 겁니까? 일부 용도지구입니까? 일부 용도지구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O라고 판단하면 안 돼. X예요. 그 다음에 지정 목적이 없다면 미지정은 불가능하다. 지정 목적이 없으면 미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아무튼 O 몇 X입니까? X인데 해설대로 봐요. 용도지구는 특정 관련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 여기까지는 해설이 좀 잘못된 것 같아. 특정 관련 용도지역 안에만 지정되는 것도 있어.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이렇게. 근데 그 대부분의 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지역 안에만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수정하고 싶어요. 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국지적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 목적이 없다면 미지정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용도지역 안에만 지정되는 것은 일부 용도지역으로 한정되죠. 그래서 특정한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특정 용도지역 안에만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기능 중심으로 국지적 지정이 가능하여 지정 목적이 없다면 미지정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4번이 틀린 것은 확실합니다. 정답은 맞죠? 예? 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지역 안에만 지정되는 것도 있고 특정 용도지역 안에 지정을 제한받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지역에 다 지정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요. 알겠죠? 네. 다음에 17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용도지구의 지정만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목적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에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절차에 의하죠.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4번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강화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구는 지정될 수 있죠. 4번이 답입니다. 5번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높이 제한이 필요하여 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에 중복하여 역사문화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용도지구 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맞게 됩니다. 19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의 세분, 용도지구 세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선 기출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꼭 외워야 됩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지가지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는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이제 건축제한 20번 건축제한은 뭐 안 해도 되겠죠? 다 했고요. 건축제한 설명 다들 했고 됐어요. 이제 21번도 거의 중복이에요. 지금 해드린 거하고 중복되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봐요. 이제 58페이지 용도구역입니다. 자, 용도구역 앞을 잠깐 볼까요? 네, 23번 펼쳐 두시고 앞을 봐주십시오. 용도구역 핵심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용도구역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했죠. 자,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하여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무엇이 됩니까? 용도지구가 되죠.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그리고 용도지구, 지역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적으면 이제 비교가 돼요.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 확실히 구분됐죠.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용도지기 도시지기 맞죠. 인천시 도시지구로 가정합시다. 도시지기고 여기가 인천이에요. 인천시 도시지역 중 이만큼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고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이제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용도구역 두 개가 대표적으로 뭐죠? 녹지지역이면서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거나 아니면 뭐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거나 그다음에 인천시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엇이 지정되죠?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됩니다. 인천은 공유수면 바다가 있죠.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 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거의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해놓고 시가와 조정구역부터 이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 관리를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 무엇합니까? 시도지사. 단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 관리 계획은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연계된 들어가야 국장이에요. 나머지는 원칙이 전부 시도지사가 그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 결정고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 목적을 살짝 외워야 돼. 같이 외워요.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의 주변 지역이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첫 번째 목적이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나중에 이 동네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도시개발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계획적 단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 유보계획을 정하죠.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합니다. 그때 일정 기간은 몇 년이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게 돼요. 그때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무엇을 정합니까? 조례를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을 정하게 돼요. 만약에 5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정하니까 유보기간을 15년을 정할 수도 있죠. 그럼 15년 동안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시가지 개발이 유보되어 있어요. 유보되어 있다가 유보기간이 끝나면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까? 실효됩니까? 실효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가와 조정구역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잠깐 복습한 거죠. 실력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은 진짜 여기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지금 제가 세 개를 적을 텐데 이 세 개를 통째로 기억합니다. 이걸 통째로 기억해야 제도를 다 아는 거잖아. 이 제도를 완벽하게 소화해야 돼요. 지금 당장 가능해 당장. 청기로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제한은 이 법. 국토계획법이죠.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해요.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다음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통째해 오십시오.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고시된 이 동네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금지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됩니다. 이게 원칙. 통째로 외우십시오.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죠. 세 가지.
국도교육법상 도시공급시설 사업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모두 금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의 결정고시원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계획 사업이 금지됩니다. 도시공계획 사업을 하면 국도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원칙적으로 다 금지돼요. 그러면은 도시공계획 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도시공계획 사업 중에서 국방상 공익상 방송 10번에 10번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공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여기까지를 통째로 반복할 것.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되지만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공계획 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 낼게요. 기출문제, 시험 문제 같이 드릴게요. 나왔던 게 이렇게 나왔었어.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도시개발법상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의 하나요 허용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잖아.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에 허용되는 게 아니고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공계획 사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것만 가능한 거야.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거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게 통째로 머릿속에 제도가 있어야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 연습했으면 좋겠어.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계획 사업이 금지된다.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도시공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비도시공계획 사업 중요하잖아요. 비도시공계획 사업 나중에 복습할 때 저와 같이 공부하는 기본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필기 다 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는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잖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비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는 오직 허가 사항으로 법정된 것, 법에 정해진 거잖아. 법정된 것. 허가 사항으로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을 법에 정해진 것을 어디서 허가받죠? 관할 시청군청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허가받죠? 시청군청. 시청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평택은 평택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로부터 개발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개발허가권자는 국토교통장관입니까? 시장군수입니까? 시장군수. 관할 시청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은 시가와 조정구에서는 오직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개발 행위만 규정이 되어 있어, 법에.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고로 할 수 있는 개발 행위가 법에 없어요. 그리고 허가 받지 않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사항,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거죠. 특이한 것은 허가 사항 중에서 허가 신청하면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알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련된 문제는 완벽해요. 여기에서 실력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인터넷 강의로 반복하면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지금 수준 높은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수준 높은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앞에 보시죠. 23번 문제 보시죠. 23번 오세요. 23번. 국토교육법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국토교통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구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이 정답 몇 번 되어 있어요? 1번. 이 정답 없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누가 결정고시합니까? 시도지사 결정이 원칙이죠.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언제든지 누구나 둘 중 하나는 도시군 관리구역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틀린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시도지사가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단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연계된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국토부 장관은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표현하면 둘 중 하나는 된다는 거잖아. 국장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과 변경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미스, 실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계획적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수 있다. 틀렸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허가를 받고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증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증축은 허가사항 맞죠? 허가사항만 법에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습니까? 시장군수입니까? 시장군수. 시청군칙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의사, 시장군수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허가사항만 있죠? 어디 가서 허가받죠? 시청, 군청. 국토부 장관이 틀린 거죠. 4번.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뭘 보고 있죠?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 100제곱미터의 주택의 증축을 안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된장. 다음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과 공사는 계속 시행이 가능하죠? 그 사실 몇 개월 내에 신고합니까? 3개월 다 했고. 그 다음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면은 3대 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면은 행정처벌을 어떻게 받죠? 3대 3. 그렇게 가시면 되죠. 24번. 국토계획법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시기는 그 지정 고시로부터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이다. 틀렸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시기는 시가와 유보기간,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결정고시는 실효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도 유보된다.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아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3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농림업용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오직 허가 대상뿐이라고 그랬죠? 5.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의사,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5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시대 설치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모든 개발행위는 오직 허가사항뿐입니다. 땡큐. 거기 해설에 박선에 들어오세요. 박선에 3번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오직 허가사항만 있고 신고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신고사항 없고 임의사항 없다는 것.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적 허용입니까? 원칙적 금지입니까?
기억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보세요. 시가버처등구에 관해서의 도시군계획 사업의 원칙이 유보, 금지되어 있어요. 시가버처등구에서의 도시군계획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줄것죠?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결의 요청 동그라미 요청이 있고 국토교도 장관이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기타 행위. 시가버처등구에서 기타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야. 기타 행위가 뭐라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 행위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허가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 행위는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허가의 구체적 기준에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허가의 구체적 기준 동그라미 3번.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가 있죠? 시가버처등구역에서 개발행 허가 대상 중에서 경미한 행위거나 축사, TV사, 잠실, 창고, 관리용 건축물 등 설치는 허가 신청 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시가버처등구역에서의 행위자는 개별 범위를 정합니까?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합니까? 시가버처등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이 법, 국토교육과 그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가버처등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이 허용됩니까? 금지되어 있습니까? 금지. 단,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에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시가버처등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는 오직 허가상으로 법정된 것을 관할시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단 허가 신청 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특이하죠. 시가버처등구역은 이 정도면은 진짜 완벽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25번 문제 잠시 휴식하고 25번 문제부터 다시 준비하겠습니다.